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2억 1,702명이 극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한 명당 평균 4.2회를 관람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요. 국민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은 영화, 그 속사정은 어떨까요? 지난 7월 26일, 올해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을 받던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 불리던 군함도. 그곳에서 벌어진 일본의 끔찍한 강제징용을 배경으로 영화 군함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화려한 캐스팅과 22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것이 알려지며 영화를 향한 관심은 높아졌고, 개봉 당일 역대 최고치인 97만 명의 관객이 군함도를 관람했습니다. 또 한 번 대한민국 천만 영화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나오던 상황.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논란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는데 개봉관 수가 너무 작아서 보고 싶은데 시간이나 이런 게 다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만 있어서 못 보고.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선택권을 뺏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영화관을 배분하는 거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는 조금 약간 편파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영화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관객들. 개봉 당일 군함도는 2,027개의 스크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관 전체 스크린 2,575개 중 80%에 육박하는 스크린에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군함도를 상영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편의 영화에 상영이 집중되면 자연히 다른 영화들은 상영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 내 폭발적인 관객 동원, 그 이면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존재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10년 넘게 반복돼온 이 문제가 이제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시내 대형 서점에서 그 서가에 총 10,000권의 책을 진열할 수 있는데 9,000권을 베스트셀러 한 권으로 진열한 거예요. 다음에 그 입구에 매대가 있잖아. 매대는 그냥 군함도 가지고 포위를 한 거지. 관객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거고.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군함도 측에서도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근데 다들 지금 사실 당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심지어 배급사에서도 이게 이렇게 잡힐지를 몰라서. 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본의 아니게 제가 만든 영화가 이렇게 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스크린 배정은 전적으로 극장의 권한으로 제작사나 배급사가 전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업계 책임 떠넘기기 뒤로 한국 영화 산업의 흥행 공식처럼 자리 잡은 스크린 독과점. 이제는 한국 영화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이 적정 수치에서 영화가 걸려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사실은 2주, 3주, 4주, 2달, 3달, 4달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5일 만에 400만 원을 모아요. 그것을 5일 만에 모은다는 것은 인위적인 부분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산업 자체를 좀 균형 있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의식이 정말 발동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거의 끝까지 왔어요. 발전과 퇴보, 지금 한국 영화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복되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취재를 맡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스크린 독과점은 우리 영화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독 이번에 논란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요. 군함도의 경우는
개봉 당일 2,000개가 넘는 스크린을 확보하며 스크린 독과점 데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독과점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스크린 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스크린 수의 경우 그 관에서 단 한 차례만 영화가 상영해도 한 개 관을 확보한 것으로 잡혀 실제 점유율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영 점유율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상영 점유율은 당일 상영된 전체 영화 중 군함도가 몇 %나 차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개봉 당일 군함도의 상영 점유율은 55.3%, 해당 일에 상영한 영화 2번 중 1번 이상이 군함도로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을 텐데 이렇게 한 작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경쟁력입니다. 유명한 감독과 배우, 거기에 대규모 투자까지 이른바 흥행 요소를 모두 갖춘 만큼 이 관객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사전 예매율 역시 높으니 극장에서는 그에 맞춰 많은 관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영화 상영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하나의 영화가 개봉을 하면 주요 도시에 위치한 개봉관에 단독 상영을 하고 이후 주변에 위치한 이 재개봉관인 이관에 상영을 합니다. 그 이후 두 편을 한 프로그램으로 엮어 동시 상영하는 3번관으로 이렇게 영화 상영이 쭉 옮겨가는 시스템이었다면요.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런 방식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 개의 상영관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영화가 상영을 한다면 한 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하는 이른바 와이드 릴리즈 방식으로 변한 겁니다. 이 와이드 릴리즈 방식의 경우는 업계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최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른바 영화 산업에도 성수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흥행 요소를 갖춘 영화를 최대한 많은 관에 틀어서 관객 동원수 등으로 홍보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와이드 릴리즈 방식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국 관객 수가 합산되며 개봉 첫날 몇만 관객 동원 이런 홍보 문구가 동원이 됐고 단기간에 얼마만큼의 관객이 들었는지가 곧 영화를 평가하는 잣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영 방식이 변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목적 자체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개방이 됐고 당연히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한국 영화의 타격은 컸습니다. 제작된 영화가 40편이 채 안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영화진흥법을 만들어서 영화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세제와 금융 혜택을 줘서 대기업이 영화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한 건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 영화 산업에 진출했고 복합 상영관, 즉 멀티플렉스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자, 제작, 배급, 극장 이 모든 영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기업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끼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영화가 쉽게 상영을 하고 또 흥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의혹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논란이 된 영화 군함도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군함도의 경우는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서 모두 27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통틀어서 4번째에 해당하는 비용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다 보니 돈을 투자한 투자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익분기점을 넘겨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렇다면 좋은 시간대, 많은 관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마케팅과 상영 협의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배급사입니다. 그런데 군함도의 메인 투자사와 배급사는 알고 보니 CJ E&M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CJ는 계열사로 상영관인 CGV까지 가지고 있죠. 대기업 수직 계열화로 영화 상영까지 가는 길이 훨씬 쉽지 않겠냐는 의혹이 생긴 이유입니다. 실제 군함도의 경우 개봉 당일 CGV에서 58.8%의 상영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상영관의 경우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 3D 멀티플렉스가 전체 스크린 수의 9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역시 흥행 요소가 있는 영화를 대규모 편성한 CGV에 관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비슷한 수준의 영화 편성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와이드 릴리즈 방식과 대기업 수직 계열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부채질하고 고착화시킨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탄생한 이 총 14편의 1000만 영화 중 대부분이 이런 논란에 또 휩싸였고요. 15번째 1000만 영화 등극이 유력시되는 택시 운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흥행을 기쁜 마음만으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한쪽에서 이른바 대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하고 내가 같이 죽겠네. 이 소가 보여주면 왜 재미있죠? 장사 지내주니까? 지내줘. 내가 상격이라 할 건데. 원앙 소리는 살아있다는 외침이다. 그러나 죽음을 직감해서는 원앙 소리가 없다. 꼬부라진 허리의 할아버지, 한평생을 함께한 소, 그리고 청명한 소 방울 소리. 2009년 대한민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이충렬 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원앙 소리입니다. 단 6개 상영관에서 시작해 개봉 37일 만에 100만 명, 4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는 소위 말하는 흥행 공식, 유명 배우, 스타 감독, 대규모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닙니다. 오로지 관객의 입소문이 흥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사실 실감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독립영화 작은 영화들이 극장에 걸리기조차 좀 힘든 그런 어떤 구조였는데 단순하게 어떤 입소문에 의해서 운이 좋았던가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대를 좀 운 좋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관객과 그 시대를 잘 만나지 않았나. 영화는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분 최우수상, 2009년 백상예술대상 신인 감독상 등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후 7년, 이 감독은 아직까지 차기작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시나리오 7년 전에 써서 7년 동안에 했는데 왜 안 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업영화처럼 하거나 또 이렇게 작품영화처럼 하거나 중간 단계 가족 얘기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좀 주저함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이 감독은 영화 기획 단계부터 대형 투자사와 배급사, 즉 대기업을 끼지 못하면 흥행은 물론 제작과 상영조차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가 이미 단기간에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업 영화만 선호하다 보니 다른 장르 영화는 제작마저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 영화 시장을 살펴보면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한 상업 영화가 우선 차지하게 됩니다. 일부 영화는 예술 독립영화 극장에서 상영하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대부분 영화는 영화제 상영 말고는 아예 관객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끝납니다. 전주의 한 영화 제작소. 영화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노랭이하고 푸르른 게 조금 애매하게 좀 섞였다는 게 뭐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색이 섞여 있다는 느낌 받아. 1998년부터 영화계에 뛰어든 민병훈 감독. 독립예술영화 감독으로서 소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6편의 영화를 만들 정도로 꾸준히 작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즘 영화계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를 먼저 토해냅니다. 10개 스크린 중에 8개를 한 영화가 독식을 하고 나머지 2개를 갖고 한 10개 영화나 15편의 영화가 그걸 갖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이미 관객들의 그 볼 권리도 훼손을 당하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존엄성 자체가 이미 다 훼손될 여지가 많고 그리고 설사 그 영화가 조금 좋다 한다 하더라도 관객이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관객 수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민 감독은 5년 전
자신의 영화를 개봉 8일 만에 스스로 조기 종영했습니다. 어렵게 잡은 멀티플렉스 상영관이었지만 그의 작품은 자정을 넘어선 시간에나 1, 2회 정도 교차 상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어미가 자식을 죽이는 심정으로 내렸던 이유는 이렇게 불공정한 관행 속에서 이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방적인 극장의 통보, 배급사의 통보에 의해서 영화가 그냥 아무런 관객들한테 볼 권리를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일방적 상영 방식에 대해 항의조차 하기 어려운 것은 민 감독뿐 아니라 영화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크린에 독과점하는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하거나 대기업과 손잡지 못한 영화는 극장에서 설 자리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계는 다양성이 사라지며 척박함이 가득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루라기 불지 않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스크린 독과점이 너무 이제 극단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영화이고 또 영화이자 우리 관객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들의 볼 권리가 많이 없어졌고 또 관객들이 이제는 다양한 볼 권리가 와도 그만큼 무뎌져 있기 때문에 재미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된 그런 양분화된 상태에서 영화 산업적으로 다음에 무슨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국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내 영화를 2,000개 하면은 동료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상영 기회가 없잖아요. 응? 근데 내가 내 동료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CJ나 롯데도 공감 능력이 없는 거고. 사실 그 병이 그 영화 산업에는 일반화된 거예요. 한국 영화계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교수의 말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연아 기자, 직접 본 한국 영화계 어땠습니까? 네,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흥행까지 성공한 이충렬 감독이나 꾸준히 독립 영화를 만들고 있는 민병훈 감독, 앞서 보신 대로 대규모 투자사와 배급사를 끼고 이루어지는 영화 제작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스크린 독과점이 이어지고 악화할수록 흥행 위주의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상업영화 쪽으로 무게는 쏠릴 수밖에 없고 중간 규모의 영화나 독립예술영화 등은 투자를 받기도 또 상영관을 찾기도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순수한 관객의 힘 그리고 작품성으로 영화를 흥행시킨 이충렬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점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영화계의 다양성 실종을 막지 못한다면 영화 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데 영화계 내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영화계 내부에서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요. 영화진흥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영화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보시는 것처럼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수 배정 기준을 공개하고 개봉 3일 전에 예매를 개시하고 또 합의 없는 변칙 상영을 금지하겠다 등의 이런 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퐁당퐁당 상영으로 스스로 영화를 내린 앞서 보신 민병훈 감독 등의 사례를 보시면 현재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우려되는 점은 기존의 상업 영화, 독립 영화로 나타나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는 독립 영화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대기업 수직 계열화와 와이드 릴리즈 방식이 영화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규모 배급사에서 독립영화 배급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출발점이 된 게 바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인데요. CGV 아트하우스가 배급한 이 영화는 개봉 당일 186개 스크린에서 시작을 해서 18일 만에 800개가 넘는 스크린을 확보했습니다. 상업 영화가 아닌 영화를 많이 트는데 좋지 않냐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국에는 CGV 아트하우스나 독립영화관 같은 일명 비주류 영화들을 상영하기 위한 정용관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다양성 실종을 막고자 내놓은 마지노선 같은 건데 그 관수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정 독립영화가 많은 스크린을 잡아서 이곳마저 독점하게 돼버리면 다른 독립영화들의 상영 기회는 더 축소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난 8일 서울에 전국 영화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영화계 최대 문제인 스크린 독과점과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5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에서는 날선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독과점으로 좀 단기간에 뽑아먹으려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극장 사업 자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급, 상영, 제작 전 부분에 걸쳐서 시정 명령 등을 내린 게 이것까지 20차례인데 공정거래위원회로도 안 돼. 법원 소송으로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는 법으로 규제를 해서 구조 규제로 들어가야만이 강제성을 띈 법에 의해서만이 군함도가 상영 회차로 58.8%인가 나왔는데 그거는 독과점입니까? 저는 한 영화가 사실은 5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장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핵심 조사를 예를 들어 먼저 개봉을 했고, 그 다음에 군함도가 후에 개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황은 좀 달라졌을 거고 이제 보여지는데, 유독 이번 여름 시장에 첫 오픈한 게 군함도였고요. 스크린 독과점 비율을 정확히 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논의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배우 문성근 씨 등 영화인과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6월 2일 인사청문회 때 기업 분할 명령제와 계열 분리 명령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롯데시네마와 CGV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근거로 각각 과징금 23억 원과 3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와 CGV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년 뒤 재판부는 롯데와 CGV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두 회사가 현저한 차별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후 공정위의 영화산업 대기업 수직 계열화 조사도 얼어붙었습니다. 상당한 후유증을 가지고 증거를 보강을 해서 했다고는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최종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동일한 형태의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좀 어려워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 의견 수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라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하게 기한을 정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비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말에 발의가 됐고 그동안엔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검토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성과를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계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을 때 정부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를 열고 문체부와 영화단체, 업계 대표 등이 모여 동반성장을 약속했습니다.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협약들이 있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요. 모든 영화가 예매 시기 및 스크린 수 배정에 있어 개별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고 자율적으로 이뤄진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영화 비디오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을 해서 배포하고 상영을 이제 한 회사가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이제 파라마운트 판결처럼 그렇게 이제 한다든가 또 저예산 예상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정도의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한다든가 또 한 영화가 지나치게 지금처럼 50% 60%까지 상영관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법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화 산업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영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한국 영화 산업은 아마도 글로벌 영화라는 추상적인 개념 속에 흡수당해서 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화 산업이 일찍 발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게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인데요. 1920년에서 40년 이 제작과 배급, 극장이 수직적으로 통합돼 운영되는 대기업 수직 계열화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미 대법원이 배급과 상영의 겸업을 금지한 겁니다. 물론 대규모 자본이 빠지자 일시적인 영화 제작 침체기가 닥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성을 지켜서 미국 영화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때 일깨워진 경각심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지켜지면서 미국에서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립영화센터가 스크린 독과점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데요. 복합 상영관에서는 특정 영화를 최대 2개 스크린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또 전체 스크린의 30%를 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는요. 이미 영화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대규모 자본의 영향력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영비법 개정안의 경우는 최초로 영화 상영업과 배급업을 겸업할 수 없는 방안과 스크린 상한제, 그리고 독립영화 쿼터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비법 개정안 추진 동력도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을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공정위가 지난 6월 영화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현재 공정위와 문체부 모두 그 결과를 보고 대안을 모색할 거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자본과 스크린 독과점에 익숙해져 버린 한국 영화계가 체질을 확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에 항의해 영화인들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든 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한국 영화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그 피켓은 독립영화 감독들의 손에 들렸습니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키겠다는 마음. 이제는 그 마음으로 내부를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신음하는 문화예술계, 보호막 없는 사람들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